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이 개해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법칙을 배우는 겁니다. 변화. 사계절이 바뀌고 변하고, 우리 인생도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과 장년, 노년 이렇게 바뀌고 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이치는 변수의 작용입니다. 변수. 그게 자연의 섭리고 우주의 이치예요.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거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오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자연의 순리의 이치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오판이 되는 겁니다. 그 자연의 모든 것은 순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놈들이 식민지 정치를 하면서 정신문화 말살 정책을 하면서 이 나라의 지성인들이 역학을 알게 되면은, 철학을 알게 되면은, 천시를 알고 지리를 알고 이 나라를 아는 지혜로운 국민이 되기 때문에 정신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역학과 사주 명리를 점쟁이라고 하는 점치는 이런 천적화시키는 것으로 의식을 기억한 것이 외놈들의 정신문화 말살 정책의 원인이고, 그 탓으로 아직까지도 역학하면은 이거를 미신적인 것으로만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경영을 하는 사람이나 이병철 회장이 세계적인 삼성그룹을 이끌 수 있는 선견지명의 원인도 전부 역학을 바탕으로 한 경영을 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건물 하나 짓더라도 모든 걸 풍수지리에 입각해 가지고 사옥을 짓든 건물을 짓든 모든 것을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모든 사업장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신을 알았어요.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태도. 그리고 모든 것은 뭡니까? 인민성사입니다. 유능한 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가능한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천하의 인재를 구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앉히게 되면은 나라는 잘 다스려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학이라고 하는 걸 철학이고,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주 만물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알지 못하는 거를 철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철부지. 그래서 철부지가 정치를 하고 철부지가 경영을 하면 그 나라와 기업은 어려워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 연월일시에 사람은 사주팔자에 5가지 종류로 이 세상에 천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첫째는 걸록격이냐, 식신생재냐, 관인상생이냐, 재생관이냐, 이런 말하자면 사주에 그 유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오늘 보면은 남명사주로 가정을 했을 때 무신, 개해, 기유, 병인이라고 하는 요 사주 팔자는 태어날 때 우주의 자장의 길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천간이라고 하는 건 천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명. 태어난 날이 뭡니까? 기토입니다. 기토. 사주를 감명하기 위해서는 천간에 나타나와 있는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성질을 알고 그 천간의 성질과 마음과 생각이 기초가 어떠한가를 환경을 분석하는 게 사주명리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우선 기토입니다. 전다집토입니다. 전다집토. 밑에다 토생문에서 식신을 깔았어요. 식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는 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의 우선순위는 뭐냐? 식신이 있는 사람은
먹고 사는 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는 겁니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정치를 할 것이고,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업을 하기 마련인 것이고, 모든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돈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학식이요, 공부요, 학술이고 이런 어떤 학문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분은 어디까지나 학술가는 교육가가 되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여기 천간을 보면 그 우선순위를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식신을 깔았어요. 아하, 그럼 먹고 사는 우선순위를 두는구나. 그 먹고 사는데 우선순위를 두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나깨나 먹고 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을 하죠. 준비를 하죠.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길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수는 뭡니까? 토국수. 편재가 되지 않습니까? 편재. 편재가 또 밑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럼 재물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재물이. 그래서 재물이 물인데 뿌리를 내려서 재가 왕성하다 이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옆에 식신이 식신생재해주잖아요. 열에서 금에서 식신생재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신생재라고 하는 게 이만한 넓은 지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금수가. 이 식신생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건 안정감을 얘기해요. 평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함. 분수를 지키는 걸 의미합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건 뭐니까? 풍요로움이에요. 넉넉함이에요. 아주 모든 것이 윤택하고 풍족한 겁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주팔자를 타고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럼 이 식신과 재는 뭐냐? 병화라고 하는 인수, 병화라고 하는 화려하고 예술, 미술 이런 어떤 병화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병화라고 하는 화려한 학술 교육 문화,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스포츠, 예술, 골동품 문화, 밝은 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응용해서 머리를 써서 재물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병화라고 하는 자체도 뭡니까? 학술 교육 문화가 인해서 이게 뭡니까? 목생화 해주잖아요. 얼마나 지식과 전문 지식이 뚜렷합니까? 그 뚜렷한 전문 지식을 응용해서 돈을 벌고 안정감을 갖고 기업을 경영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큰 부자 사주예요. 그래서 식신생재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항상 안정, 균형, 조화 그리고 조직적인 그 관리 경영을 얘기하는 게 평안함을 유지하는 게 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슨 과욕을 하거나 분수를 넘치는 어떤 모험을 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려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모험이라는 걸 합니다. 모험. 그래서 모험을 해야 말하자면 우리가 거기에서 투기를 해야만 행재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있는 사람은 모험을 안 해요. 돌다리도 두들려서 가는 겁니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서 배운 지식을 응용해 가지고 머리를 써서 연구하고 궁리하고 정보 수집하고 준비해서 돈을 벌고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주팔자다 이렇게 딱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팔자 가운데 금수가 많아요. 목화가 약한 겁니다. 금수가 병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병이다 이 말씀이에요. 너무 안정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게 만일 여자의 사주로 가정합시다. 여자 사자의 간에는 요 식신상관이 2개나 있어요. 식신상관은 뭐냐? 돈을 버는 풍요로움과 기초는 되지만은 돈에 대한 그 욕심만 강하지
요 금이라고 하는 건 뭘 극합니까? 목을 극하잖아요. 목은 나한테는 뭡니까? 남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관계를 극하니까 혼자 사는 독신녀로서 돈은 많고 돈만 벌다가 외로움 속에서 살다 가는 운명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추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를 보면은 돈 많은 여사장들 있잖아요. 전부 상관이 많은 여사장들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고 외롭게 혼자 즐기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돈만 싸우고 돈만 벌다 돈만 남기고 살다 가는 외롭게 고독하게 살다 가는 외로운 여성들이 전부 상관이 많은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많은 여자들은 외로움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연의 이치에 남녀 관계가 또 있어야만 건강도 좋아지는데 결과적으로 치매가 오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주의 특징이 부부에 이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원진살과 짜증 이런 안 좋은 기운이 있는 거예요. 사업에만 몰두하다가 보니까 부부관계가 뭔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원진이 있을 땐 주말부부 별거 해서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게 지내는 그런 부부 생활이 해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신생재 같은 걸 벗을 때 그럼 돈이 어느 때에 돈이 들어오느냐? 요 유라고 하는 돈이 식신이 합의될 때 돈이 들어옵니다. 사요축이라든지 이럴 때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금수가 많기 때문에 뭐가 용신이냐? 목화가 용신으로 봐야 돼. 병인 목화. 그러니까 목화가 용신이 말년에 와 있잖아요. 근데 말년에 뭐냐? 초년, 중년, 장년, 말년에 대기만성한다 이렇게도 추리가 되는 겁니다. 사주 팔자를 이와 같이 천간에 나와 있는 글자를 그리고 여기에 무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게 합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합해져 가지고 나를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 주변에는 뭡니까? 역마가 있고 도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마가 있으니까 역마가 굉장히 바쁜 거예요 이게. 역마. 도화가 있으니까 뭡니까? 이성교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원진살이 있으니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 쪽이. 그래서 천간의 이치를 천명을 분석하고 지리에 나타나 있는 상황과 환경과 분석을 천간을 뒷받침하느냐 안 하느냐 극을 하느냐 요 상태를 보게 되면 사주가 다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 풍요롭고 풍족하고 안정 속에서 조직이나 모든 걸 균형 관리를 하면서 모험을 하지 않고 과욕을 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금수상태니까 두뇌가 명석하고 아이디어가 많은 그리고 마당발 같은 기토의 그런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사주다. 이런 천간의 성질 지지의 특징을 살펴서 사주를 해설하게 되면 올바른 사주 감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무신, 개, 기후, 병인에 대한 식신생재격에 대한 사주를 감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